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 경제본사를 취재한 연합뉴스 기사가 어제 포탈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근무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보안팀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에 자주 오르내려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사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다스 측의 우려, 경제도 어려운데 열심히 일하는 기업을 너무 흔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근 관계자의 안타까움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라면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취재가 먼저 전제되고, 그런 잘못된 주장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닐지 모른다는 취재의 전부가 보안 관계자가 10년 동안 못 봤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력업체도 아니고, 진실의 파편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근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근업체의 누군가가 기업 흔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 보도하는 게 어떤 뉴스적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전직 대통령이 연루했다는 의혹이 있는 천억대 주가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혹은 사실이었다, 그걸 밝히는 게 언론의 본령 아닙니까? 적어도 이 시점에는. 개인적으로 참 이상한 기사였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구 겁니까? 네, 어제도 국감장에서 다스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었는데요.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한 대출을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렸다라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현재 다스가 수출입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은 모두 664억 원입니다. 2004년에 60억 원을 대출했었는데요. 12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뭐 여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에 특혜가 있다 없다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서로 맞물린 거긴 한데, 어쨌든 다스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예, 신용 상태도 좋아졌어요. 거기 따라서 이렇게 이자도 떨궈주고 뭐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북미 또는 뭐 체코 해외 법인들은 당연히 연대 보증을 요구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신생업체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해외 업체들이 망하면 대출은 날아가는 거고, 일부러 망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네. 아니면 그런 사기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연대 보증을 요구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 혹은 뭐 이 국감에서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 다스에 대해서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일반 시민들의 관심, 높아지는 관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지경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게 뭐 큰 비리가 밝혀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예, 언론도 네,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댓글 운동을 벌여가는 가운데 아침마다 과거에 이제 국민 체조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띠리리리리 있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 들으면 자동으로 팔다리가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다스 관련해서도 국민 다스 체조송을 만들어서 이 노래가 들리면 즉시 게시판 앞으로 달려가지고 다스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기 위한 송을 만들었어요. 일단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점점 이제 모든 숫자가 다스로 바뀌어요. 네. 첫 번째 잘 들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아니고 다스 하고 점 나오고 네. 두 번째는 다스 두 번 나오고 예. 점점 다스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니, 제가 생각해냈죠. 아. 제작은 저희 PD. 예, 제작은. 저희 책임 PD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고 있고요.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국민체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통의 국민체조성에다가 다섯을 다스로 바꿔가지고 전 국민이 뒤로 쫙 있거든요. 1분 정도 돼요, 이 노래가. 뒤에 가면 그냥 계속. 다스밖에 안 나오겠네요. 다스 합니다. 자, 다스 체조송, 저희가 매일 틀어드리겠습니다. 다스가 또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12년 12월에 발각되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묘연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의혹이 많았는데 대선 직전,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마지막 토론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요, 검찰이 수사에 다시 들어간 건데요. 경찰이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관련 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에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모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라고 검찰이 보고요. 관련된 수사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복잡하게 지금 좀 사실관계를 전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선 3일 전에 그리고 마지막 토론의 날 경찰이 발표를 합니다. 예, 댓글 사건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네,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예, 개뻥이죠. 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아주 이례적인 발표를 중간 수사 발표를 이런 게 한 적도 없고. 예, 그리고 국정원도 바로 이어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민주당을 특정해가지고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 발표가 있고 민주당 국정원은 10분 있다가 또 발표를 내면 민한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다 짜고 치는 모습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저도 이때 시발단 얘기해가지고 새누리당하고 국정원하고 윤목사하고 변희재 씨하고 뭐 온갖 직 관련 당사자들한테 고소고발을 그때 당했어요. 예. 후루루 쏟아졌습니다. 그때 정말. 국정원이 특정 정당에게 정보기관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아니죠. 정보기관을 이렇게 악용했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었죠.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고 민원상 책임을 지겠다고 묻겠다고 국정원 했었죠. 고소고발했어요. 댓글 사건이 국기문란 사건인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국기문란이다라는 적반하장격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예. 박근혜 후보가 또 토론회 안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지라고 사실이 아니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라고 해놓자마자 이렇게 우르륵 나온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당시에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고 의혹이 당연히 있었는데 이제 소위 요게 국정원이 직접 개입해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냐. 예. 경찰의 결론도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커넥션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 국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네이버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 잠깐 전해드렸는데 스포츠 연예 부분 거기서는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프로축구연맹팀의 홍보팀장이 네이버에다가 프로축구연맹에 불리한 기사가 있는데 그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했고, 그 기사가 실제 재배치됐고, 그리고 네이버가 처음으로 그걸 인정했고, 청탁이 네, 보도가 나가지 4시간 만에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스포츠 연예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하지만 이런 사례를 다른 뉴스까지 확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뭐 이런 과거에 많이 들었던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런데 네이버의 어제 해명과는 다르게 스포츠 연예 부분이 아닌 정치 부분에서도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사례를 오늘 죄송합니다. 미니로 인터뷰하려고 저희가 했는데 미니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
네. 직접 제가 왜 웃는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직접 출연을 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확 들어오셨네요.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잠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코너였거든요. 미니. 예. 당사자가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겠어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검찰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최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사람인데요.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에서 기인한 바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첩보를요.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병우 라인이죠. 예, 그리고 추명호 전 국장은 최순실 라인이고, 예. 우병우 라인과 최순실 라인은 끊임없이 이렇게 만납니다. 같이 나오고. 근데 우병우 라인은 최순실만은 몰랐다고, 예. 쏙 빼고 최순실만은 몰랐다고 얘기하죠. 이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 보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미니. 짧게 하려고 한 미니가 이제, 그거부터 할까요? 잠깐. 네, 네이버의 해명과는 다르게 스포츠 연예 부분이 아닌 정치 이슈에서도 기사 재배치는 있었다는 사례 저희가 짧게 미니로 정청래 전 의원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스튜디오에 지금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진실인 정청래입니다. 아니 3, 4분만에 할 건데 여기 직접 오셨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여기 가까워요. 교통방송. 그래서 건너편에 교회 있잖아요. 상암동 교회. 네. 제가 그 교회 권사거든요. 이 위치도 잘 알고 매주 오는 길이라서 아침에 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전화나 예, 걸어오는 거리나 비슷하다고 그냥 걸어서 갑자기 돌발 출연을 하셨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2년 전 국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밴드 3년 전. 3년 전입니까? 2014년 10월. 네. 밴드하고 카톡이 사찰을 받고 있다. 꽤 큰 뉴스였습니다, 그때. 예. 많이 떠들었고, 그때 이제, 다음 그 대표도 와가지고 사과도 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 국면에서 한 가지를, 이제 이것도 지적했지만 한 가지를 더 지적했는 게 뭐였냐면, 내비게이션, 역시 전 국민 내비게이션가 6개 업체가 있나요? 아니? 네, 그때 6개 업체였습니다. 6개 업체에 사실상 전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4천만 명 가까이 가입자가 되는 그 내비게이션을 전 국민을 상대로 검색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갔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제 사실을 발견해내고 국감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경찰청장이었죠, 당시에. 예. 네, 경찰청장이었고요.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질문했던 건데요. 내용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병헌 네. 그리고 아들 유대균 씨 이를 이제 잡아야 된다. 온통 난리였었는데 유병헌 씨가 송치죄에 나타난 첩보가 있다. 그래서 송치골 같은 송치죄.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키워드 검색 3개 하고 그 아들 유대균 씨가 서울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나타났다. 이런 첩보가 있었나 봐요. 언남초등학교. 이 4개의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들 전 국민 상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했고 경찰청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주변의 인물이거나 몇백 명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 그게 굉장히 당시에 이제 그 카톡이라든가 밴드 사찰과 맞물려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의 모든 영역에 사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어요. 크게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컸고요.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 4가지 키워드는 전 국민 누구나 다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4가지 키워드를 친 사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차 목적지, 3차 목적지.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다 사찰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톡은 무슨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카톡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카톡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카톡의 사람과 꼭 카톡을 했던 다른 제3자들까지 모두 다 사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사람의 카톡을 또다시 또 열어보고 그 사람과 대화한 사람을 또다시 열어보고 이렇게 이제 그 혐의에 국한해서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실상 정무원을 상대로 한 사찰을 마찬가지로 했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정청래의원은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기사가 200개가 넘게 났기 때문에 검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일단 실검이 안 올라와요. 내비게이션 사찰 보통 이게 실검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기사가 200개 이상이 쏟아졌거든요. 국감에서 200개 이상이 쏟아지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대박이라는 거죠. 국감에서 화제가 분명히 됐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기사가 많이 나는지 찾아도 보고 아니 검색어도 안 올라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와요. 게다가 검색 실검에도 안 올라오고. 노출이 안 되지 이렇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억울하셨죠? 억울하고 분했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은 잘못 걸린 거죠. 이분은 뭐 기사가 이렇게 중요도 있게 취급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너무 억울해. 그래서 밤새 찾아본 거야. 캡처하고 어디가 있나. 그래서 드디어 새벽 2시 14분에 제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네이버 다음을 다 들어가서 봤어요. 주요 기사 어디에도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댓글 많이 읽어본 기사 1등부터 30등까지도 없고 댓글 많은 기사도 댓글 없고 많은 기사에도 1등부터 30등까지 없고 관련 기사 연결돼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없고 검색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 알고 보니 요약하죠. 네. 이거 얘기하면 30분 넘어가니까 요약하니 30분 넘게 해도 됩니다. 아니, 저희 딴 거 해야 돼. 의원님 미인인데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빨리 끝내야 돼, 이제. IT 기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치 기사인데,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 나온다고 IT 기사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기사를 잘못 처리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200개 기사 중에서. 그거는 댓글이 971개가 달렸어요. 다 IT로 기사를 하는데 하나가 정치 쪽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댓글 그거라도 그 기사 하나라도 댓글 많은 기사에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순위를 따져보니까 6위에 랭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버렸어요. 순위에도 그러니까 하나가 우연히 삐져나갔나 봐요. 아니면 기사가 나중에 나왔구나. 하나는 잘못 처리했겠지. 어쨌든 키핑을 못한 거예요. 그 기사는 971개의 댓글이 달려서 그날 달린 기사 중에 6위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리스트 30 또 반가운 마음에 찾아봤는데 그 댓글을 딱 우연히 찾은 사람들만 댓글을 단 것이고 기사를 발견한 사람들만 순위에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전화해서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해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상당히 겸연쩍은 표정으로. 사과를 하고 갔어요.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IT 분야에 처방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원님 요것만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스포츠 연예 기사만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례는 이미 3년 전에 물론 의원님 개인한테 와서만 그 누군가가 배달해가지고 그 뉴스를 사과를 전했을 뿐 그러니까 모르죠. 의원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행위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축구연맹 그 기사 재배치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안 보이는데 IT 분야 이런데 처방하는 같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해가 당사자가 누구냐? 국정원 같은 곳이거나 사정기관 혹은 뭐 정부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 뉴스가 정부에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예 기사 아닌데도 있었다. 해명과 다르다 지금. 두 번째는 네이버한테 그럴 기사를 재배치하도록 축구야 프로축구 연맹에서 했다고 쳐요. 누구냐 있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 재배치가 아니라 뭐 순위 노출이라든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잠시 연결해서 3분만 하려고 했는데 직접 나와서 10분 가까이 시간을 까먹고. 하여튼 그 당시 제가 엄청 분했는데 이렇게 네. 억울하게 당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도 이 정도였는데 그런 기사가 이거 하나밖에 밝혀지지 않고 지나간 사례가 과연 없겠는가. 예. 의원님 나가주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정청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 미니는 미니로 해요 그냥. 네. 예정에 없던 불쑥 등장한 의원님 덕분에 미니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만 하고 맞습니까? 요거만 하려고 했는데 예. 코앞에 사시거든요. 코앞에. 예. 정말로. 예. 네, 뭐 시사인 장충기 문자 기사도 그랬었고요. 네. 사실은 그런 의혹들은 여러 차례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충기 사장하고는 직접 통화해서 이 사실관계를 밝혀주지 않을 테지만 이분은 이런 적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거 3년 전에 주장도 했고요. 팟캐스트 같은 데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 사실관계도 인정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가 무슨 잘못이겠는가. 이건 뒤에 그 압력을 행사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의원님 개인 선에서 예, 마무리한 건이 있긴 하지만 자 다음이요. 물어봐야 된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네, 5.18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5.18 민주화 운동을 신군부가 북한 개입설을 해외에 전파하려고 한 시도가 확인됐다라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5.18 직후에 국보위가 당시 외무부를 통해서 해외에 뿌린 자료집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초안 자료집만 보더라도요.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최종본에 보면 고종 간첩과 용공 불순 분자가 등장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신원 미상의 청년의 시위대를 선동해서 무기 구요를 습격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영문으로 1800부 이상 제작돼서 전 세계 제외공간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7, 80년대 소위 이제 보수 정권의 뿌리라고 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들 다 쿠데타로 집권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분리할 때는 어김없이 이렇게 북한을 팔았어요. 예, 빨갱이로 하면 겁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간첩도 많이 만들어냈죠. 그때 가짜 간첩. 이 가짜 간첩 만들어내는 양산 체제 작업 달인이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이 사람도 한번 나중에 다루죠. 자, 그래서 지금 당시 신군부가 어떻게 5.18을 덮으려고 했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네, 관련해서 1988년에 또 국회 청문회 있었었는데요. 당시에도 청문회를 얼마나 조작했는지에 대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자기들이 쿠데타를 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왜 안 했겠어요. 네, 일자별로도 상황을 모두 조작했었고요. 시간도 조작하고 그리고 증언도 조작하고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범이 피의자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판사, 검사, 증인석에 자기들이 다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했겠죠. 그거에 기반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청문회도 다시 따져봐야 된다. 예. 다음 뉴스 하나 기억 늦어진 거 하나 둘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위증은 무죄다라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첫날에 조윤선 전 장관은 증인 선서했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지 않았었습니다. 본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첫날 했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제 말을 바꾼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서른서 안 하겠다고 계속 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 자기가 재판으로 갈 테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으로 선서 안 했기 때문에 효력가 없다고 말할 거라고 마음 먹고 나온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이미 자기가 첫날 했는데. 네, 이미 다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유효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미국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중요한 뉴스가 지금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있죠. 예,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북한 문제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관계를 계속 망쳐가고 있다는 지적을요. 또 한 번 한 겁니다. 공화당이거든요. 예. 트럼프의 당, 공화당의 상원이 외교를 담당하는군요. 외교위원장 힘 셉니다. 이 사람이 북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트럼프는 손 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트럼프는 3차 대전으로 이끌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예, 그렇죠. 전투를 몰아가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임기가 끝나면 국가의 격하, 지속한 거짓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억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3차 대전을 이끌 위험이 있다는 말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사이에서 진작부터 나온 말이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수행할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이끌 위험이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경고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미국에서 정신분석학 사이에 나왔죠. 실제로.
다음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